6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입니다. 자, 그럼 가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될 만한 거는 정착생활, 그리고 농경을 토대로 지금 보시는 가시대는 신석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석기 시대고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네, 가락바퀴는 이제 옷을 만드는 일종의 기구로서 이것은 신석기 혁명의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껴묵거리로 오수전 등을 묻었다라고 나오는데, 오수전이라는 것은 중국의 돈입니다. 주로 돈 같은 경우는 금속 철기 시대 이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시대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철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 청동방울이라는 게 나오죠. 청동이라고 하면은 청동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정답 1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그럼 가 나라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 있냐면요. 자, 구군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게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자, 그 제사를 주관한 자를 천군이라 한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성한 곳을 소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천군이 살고 있는 소도가 있는 곳. 자, 이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자, 우리 철기 시대 때 나타난 여러 나라들 중에 바로 삼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한에 대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영고는요 바로 부여죠. 부여의 제천 행사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네, 바로 이것이 삼한의 내용이죠. 삼한은 왕은 없고요. 신지, 읍차 등의 일종의 군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민며느리제는 바로 옥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4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네, 책화라는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바로 동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삼한 신지읍차. 자,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은 제도입니다. 자, 제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관청에서는 곡식을 내어, 자, 결국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준다. 그리고 겨울에 갚게 한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고국천왕이라는 왕입니다. 자, 고국천왕이라는 왕 꼭 이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천왕이 실시했던 바로 이 제도의 이름은 뭐냐면은 진대법이라고 합니다. 진대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지금 보기가 흑창, 상평창, 진대법, 제위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으로 나올 만한 거는 진대법과 그리고 흑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창은요, 자, 바로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시행한 정책입니다. 흑창의 내용은 진대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흑창 진대법 정도 알아두시고요. 2번 기출문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가섬, 일단은 지도만 봐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지도상의 섬 모양 많이 봤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 보고 우리는 독도라는 것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설령 그렇다, 모른다 하더라도,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독도가 우리 땅인 증거 사료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독도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러시아가 조차를 요구한 섬이다. 조차라는 거는 빌려달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자, 우리나라한테 빌려달라고 요구한 섬이다. 이것은 배우진 않았지만은 절영도라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섬입니다. 절영도. 네, 근데 이거는 정답으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 2번.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섬이다. 네, 거문도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188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 거문도 사건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저기 텐진 조약으로 이제 일본과 청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 조선 1880년대는 조선이 열강에 대한 그런 간섭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말을 바꾸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이요, 러시아랑 이제 수교를 맺었었죠? 러시아랑 수교를 맺었고, 그거에 대해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 도착한 섬이다. 네덜란드 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 음, 난파돼가지고 배가 난파돼서 자, 제주도란 섬으로 오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 이거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독도는요. 안용복이죠. 네. 독도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가상 우표인데요. 자, 일단은 가가 뭘까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멘트를 보겠습니다. 자, 공조와 부여에 도읍했던 국가. 이것만 봐도 우리는 어느 나라냐? 백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우표들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 보면 이게 전부 다 백제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1, 2, 3, 4 중에 백제에 해당되는 게 몇 번이냐? 자, 정답은요, 일단 2번입니다. 미륵사지석탑이 백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문화 파트를 또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백제와 관련된 유물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동대학로, 그리고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석촌동 고분군, 그 다음에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5가지의 유물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백제 같은 경우는 이 5개의 유물이 가장 많이 나와요. 무령왕릉 석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문화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이 모양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름은 뭐 그렇다 모른다 치더라도 그림은 꼭 같이 아셔야 돼요. 그림만 여러분들 확실히 매칭 하시더라도 결국은 이제 이 명칭은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백제와 관련된 이 5가지 유물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보기 1, 3, 4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답 보기 1번 첨성대는요. 이거는 이제 신라의 유물이죠. 경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무용총 수렵도는 이거는 고구려의 유물입니다. 뭔가 굉장히 용맹해 보이죠? 지금 말을 탄 무사가 활을 쏘면서 이제 사냥을 하는 모습이죠. 고구려의 느낌이죠. 자, 동그라미 4번 성덕대왕 신종은요 신라입니다. 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 첨성대 성덕대왕 신종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용총 수렵도는 이렇게 뭔가 좀 무사풍이 느껴지는 느낌을 일단 고구려라고 한번 안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을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 나라가 뭘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해 지역입니다. 네, 일단 김해 지역이면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신라 또는 가야로 봐야 되겠습니다. 신라 또는 가야인데, 자, 또 다른 키워드가 뭐냐면은 김해의 수로왕릉이라고 있습니다. 김해 수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김수로왕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김수로왕은 누구냐면은 바로 가야의 건국자입니다. 정확히 따지면은 금관가야의 건국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가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자,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전기 가야 혁명을 주도하였다. 네. 자, 오답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했다라는데, 국학은 바로 어느 나라였냐면요.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신문학대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옥저를 정복해서 동해안을 진출했다. 이거는 고구려의 태조왕이라는 왕인데요. 왕까지는 모르시더라도 그냥 고구려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방의 22담로를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바로 백제의 무령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줄근 왕이 어떤 왕인가를 키워드를 찾아봐야겠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신라 국왕이라는 호칭을 올렸다. 한마디로 왕이라는 호칭은 신라에서 처음으로 쓴 왕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겠어요? 바로 신라의 지증왕이죠. 그럼 지증왕의 업적이 뭐가 있느냐? 자, 일단은 바로 처음으로 왕을 호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신라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우경, 그러니까 소리 이용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이제 장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 나왔네요. 자, 정답은 동그라미 1번. 우경을 장려하였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답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율령을 반포한 신라왕. 신라 같은 경우는 율령을 반포를 누가 했냐면은 바로 버풍왕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라에서 독서 상품권을 실시한 왕이 있긴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고요. 통일신라고 원성왕 때입니다. 자, 율령은 버풍왕, 독서상품가는 원성왕. 원성왕 이름은 못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일단 화랑도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바로 진흥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흥왕은 화랑도 외에도 한강 유역 점령도 따라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이런 명제와 관련된 거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꼭 한 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를 뭐 틀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1점이 아깝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공부해도 풀 수는 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명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양력 4월 5일. 근데 날짜는 우리가 알기 힘들어요. 그죠? 자, 근데 밑에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날에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본 명절인데요. 찬 음식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날을 뭐라 그러면 한식이랍니다. 한식. 한이 이게 차다는 뜻이거든요. 차가운 음식, 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식이고요. 자, 오답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입니다. 단어는 정답으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단어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이 단오라는 명절은요, 일단은 그 모내기가 끝나고요. 모내기를 끝내고 이제 풍년이 오기를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죠. 모내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오날에는 뭐 어떤 걸 하냐면요, 뭐 여자들은 뭐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들은 씨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칠석 같은 경우는 음력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견우직녀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견우직녀가 이 7월 칠석 때 1년에 한 번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전래 동화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우직녀의 이야기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삼진날 같은 경우는 음력 3월 3일입니다. 삼진날은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을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어쨌든 음력 3월 3일 삼진날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났고요. 추운 겨울이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다시 지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8번은 3번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어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입니다. 가나 사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가의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백제의 운명을 결정지은 황산벌 전투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신라한테 패하면서 결국 이제 백제가 멸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이 가를 통해서 이 출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나당 동맹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 나당 동맹을 통해서 결국은 신라와 당나라가 동시에 백제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가 이후에 백제는 멸망하죠. 백제가 멸망하죠.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나를 좀 보겠습니다. 나는 자 당군을 물리친 기벌포 전투 나오네요. 당나라를 물리쳤대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나당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나당 동맹과 나당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정답은 일단 백제 멸망 정도인데,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백제 멸망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 2, 3, 4 중에 그러면은 자,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만한 거. 자, 일단 정답은요. 정답 먼저 얘기할게요. 정답은 1번 백강전투입니다. 이 백강전투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백강전투는 뭐냐면요, 백제 멸망 후에 백제가 멸망한 후에 자, 백제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백제는 일본이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일본의 그런 문명 발전이 있어서 백제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 백강전투 때는 바로 일본 지원을 해준 겁니다. 실제로 일본 애들이 배를 끌고요, 이 백강으로 들어가서 당나라 애들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졌죠. 일본 애들이 당나라 애들한테 졌습니다. 이게 바로 백강 전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살수대첩은 일단은 고구려와 중국 수나라가 싸운 거죠. 자, 일단은 중국이 당시 당나라가 아니고 그 이전에 수나라였기 때문에 살수대첩은 이 황산벌 전투, 한마디로 나당 동맹보다 훨씬 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관상성 전투는요, 바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싸운 겁니다. 백제 성왕입니다. 성왕. 자, 왜 싸웠는지 아마 기억할 겁니다.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은 원래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무너뜨렸죠.
고구려가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결국 독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백제 성왕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요. 신라 진흥왕에게 전투를 걸어옵니다. 그게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자, 백제 성왕은 하지만 여기서 신라 진흥왕은 이기지 못하고 반대로 신라군에게 잡혀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관산성 전투는 아무래도 이 가보다는 훨씬 더 앞의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는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었었죠. 그래서 당시 승려였던 김윤휴, 고려의 김윤휴라는 이 승려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몽골의 장수인 살리타이를 이제 죽였던 사건이죠. 몽골 침입을 막아냈었던 거죠. 이때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9번의 정답은 1번 백강전투입니다. 자, 다음 1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기획서에 나타난 시기에 발생한 사건. 어쨌든 시기를 알아야겠네요. 시기에 발생한 사건.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년의 신라가 마지막을 향해 간다. 이것만 봤을 때 확실히 신라 말기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따지면 이제 통일신라 말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밑에 등장인물도 보시면 장보고, 진성여왕, 원종애노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통일신라 말기, 거의 신라가 망해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통일신라 말기.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1, 2, 3, 4 중에 통일신라 말기에 해당되는 사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김원창의 난. 자, 일단은 김원창의 난이 정답이죠. 자, 김원창의 난, 이게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자, 김원창은 누구냐면 진골 출신입니다. 굉장히 높은 귀족인 거죠. 김원창의 아빠가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결국 왕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김원창이 내 아빠가 왕이 되었으면은 나도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이 통일신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김원창이 난이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에 해당되는 이 인물들, 사건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원창의 난, 그리고 이제 장보고란 이름, 그리고 이때 진성여왕도 통일신라 말기에 아주 대표적인 왕으로 등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종애노의 난, 그렇죠, 이런 거 있었지요. 자, 그 다음 오답 같이 보겠습니다. 자, 2번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은 고려 문벌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김삼이 효심의 난. 자,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경우는 고려 무신정권이죠. 고려 무신정권 때 일어난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4번 망이 망소의 난. 이것도 고려 무신정권 때 일어났었던 난입니다. 자, 다음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먼저 가가 어디냐? 발해인 거는 쉽죠. 그리고 이 가에 해당되는 왕이 누구냐면 무왕입니다. 무왕. 발해 무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굉장히 무잖아요.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때는 그 당나라와 신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발해는 일단 좀 정리해 놓을게요. 자, 일단은 싸움을 좋아해요. 싸움을 좋아해. 하트. 네. 그 다음에 당시에는 발해는요, 당과 신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연하죠. 왜냐고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발해는. 그런데 이 고구려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당과 신라였잖아요. 자, 어쨌든 무왕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 2, 3, 4 중에 정답은요, 일단 4번입니다. 산둥반도의 등주 공격. 당나라한테 선제 공격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왕이 없죠.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산둥반도의 등주 공격. 장문휴라는 장군을 시켰다. 장문휴라는 장군한테 시켜서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같이 보겠습니다.
자, 대마도 정벌은요, 일단은 조선시대에 이종무라는 장군이 했고요. 이제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은 이제 태종이랄까요? 세종이죠. 세종대왕 원년이죠. 세종대왕이라 쓰고 가로치고 쌤이 이방원이라고 쓸게요. 실제로 명령을 내린 사람은 이방원이었기 때문이죠. 형식적인 왕은 세종이었지만. 자, 동그라미 2번 사군육진 개척. 자, 이것도 역시 세종대왕 때고요. 조선 세종대왕 때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동북구성 축조. 자, 이거는 고려시대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바로 여진을 정벌했었잖아요. 바로 그때 여진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동북구성을 만들었었죠.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볼게요. 자, 가가 세운 태봉의 도성토입니다. 태봉. 자, 태봉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많이 접해보진 않았는데, 태봉은요, 바로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궁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 정도 급의 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궁예가 정답으로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태봉이라는 키워드로 또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참고로 견훤은 후고구려고요. 죄송합니다. 후백제죠. 견훤은 후백제. 온조는 백제의 건국자고요. 주몽은 고구려의 건국자죠. 네, 보기에 나온 4개가 내 인물이 전부 다 건국자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3번 밑줄은 이 책으로 옳은 것입니다. 책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키워드는 이겁니다. 승려 1년. 1년이란 승려가 저술했다. 이것만 보고 사실 바로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마 책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요 3번입니다. 삼국유사. 일단 고려시대에 1년이라는 승려가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역사책은요 우리가 2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책이 특히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딱 2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 또 하나는 삼국유사입니다. 둘 다 고려시대고요. 삼국사기의 저자는 김부식이고요. 삼국유사의 저자는 일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답의 역사책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책이지만은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동국통감 조선시대고요. 동사강목도 조선시대. 제왕옹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인데 이제 이승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정답으로 나올 확률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럼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고려시대예요. 그리고 원의 영향을 받은 탑이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예. 자, 근데 이 2의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통 스타일이 아니란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 전통 스타일의 탑은요 주로 홀수층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은 주로 홀수층이 많아요. 근데 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 탑은요 짝수층입니다. 얘는 짝수층이에요. 층이 짝수층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 2, 3, 4 중에 몇 번이냐? 바로 4번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이게 바로 고려 시대고요. 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오답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불국사 3층 석탑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국사 3층 석탑. 일단 신라죠.
신라고요. 우리가 석가탑이라고도 합니다. 석가탑이라고 합니다. 이 석가탑은 정답으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석가탑이 정답으로 나오면은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은 자, 이 불국사 3층 석탑 내부를 열어봤더니 안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다란이경 네 잠시만요. 다란이경 니경이라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불국사 3층 석탑으로 정답을 가셔야 돼요. 자, 분황사 모전 석탑도 신라의 탑입니다. 약간 독특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알기 쉽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신라의 유물로서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영광탑은 이건 바해탑입니다. 이거는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영광탑 바해는요. 약간 중국 스타일이지? 북쪽에 있는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다사에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이게 은근히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소순영과 서희라는 이 서희라는 이름이 있네요. 서희라는 이름. 자, 그리고 거란이 일단 내용이 나와요. 보니까 거란. 결국은 고려와 거란의 이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고려 시대 자, 거란의 침입과 관련된 건데요. 거란이 고려를 3번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1차부터 3차 그렇게 보면 알면 되겠는데 우리는 1차, 3차만 공부했습니다. 2차는 따로 공부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센스를 발휘해야 돼요. 1차, 3차를 안다면은 그치 나머지 하나는 2차겠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희는요. 그쵸 1차 침입 때죠. 1차 침입. 그러니까 그 거란의 1차 침입 때죠. 이제 외교 담판을 통해서 이제 쫓아냈죠. 거란군을. 그리고 강동 6주를 획득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감찬을 또 들어봤어요. 강감찬 같은 경우는 3차, 거란의 3차 침입 때고요. 이때는 귀주대첩. 귀주에서 거란군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같은 경우는 고려가 사실 많이 고전했어요. 그래서 따로 별다른 설명은 안 했지만은, 어쨌든 양규라는 장수가 네, 끝까지 맞서 싸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가나다입니다. 가나다. 요게 2차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일단 무신 정권기의 최고 권력기구다. 네. 무신 정권기 최고 권력기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충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결국 최충원이 만든 거 뭐냐? 자, 정답은요. 일단 2번입니다.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최충원 나오면 교정도감 가셔야 돼요. 자, 중방은요. 고려시대의 무신들의 회의기구입니다. 무신들의 회의기구. 만약 최충원이라는 이름이 없었으면 중방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은 이제 최충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교정도감으로 확실히 가야 됩니다. 자, 도병마사는 이제 고려 전기에 이제 일종의 국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회의기구고요. 국방 관련 논의를 하는 회의기구. 그리고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고려 전기고요. 국방이 아니죠. 이제 이거는 법률 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회의기구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네. 자, 결국은 가에 대한 내용 살펴봐야 되는데 해당 키워드는 진울이라는 스님입니다. 자, 진울이라는 스님은요. 자, 일단 고려시대 승려입니다.
고려시대의 승려입니다. 승려고요. 자, 그리고 이 진울과 관련된 이제 업적이 뭐냐면요. 일단 조계종을 창시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 조계종 창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바로 이제 선종과 교종을 통합했다. 선종과 교종을 통합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업적이 뭐가 있냐면 바로 수선사 결사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수선사 결사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이거 선종과 교종의 통합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무예가라는 거는 나올 확률 거의 없어요. 사실 몰라도 돼요, 무예가는요. 뭐 만든 사람은 원효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고요. 천태종 개창은요, 이제 이거는 고려시대 의천이라는 승려고요. 2번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중요해요. 왕호천축국전,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때 해초죠. 해초라는 스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원효 해초는 통일신라, 고려 천태종 개창과 수선사 결사는 고려시대죠. 하지만 천태종 개창은 의천, 수선사 결사는 진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7번까지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